자, 자꾸 읽기 힘드실 때는 먼저 보기부터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의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회에 얻은 인식이 드러나는데, 자, 의미가 정확히 안 들어올 때는 문장에 주어 잡으십시오. 목적어 잡아보세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본다, 생각한다. 그렇게 얻은 인식이라는 거야. 자, 계속해서 볼게. 대상이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또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한다. 결국에는 어떤 대상을 보고 깨달았다, 뭔가 느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보기인데.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문학 작품들은 이렇게 초반부에 촉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를테면이라는 지시어로 시작을 했고, 계속 볼게.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짚을 건데 뭐냐, 수양버들 또는 수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수양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수양대군이라는 예전에 이제 왕이 됐지만 영모로 왕이 됐었던,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조선시대 영모로 왕이 된 왕자가 있었고, 이 사람 얘기다 보니까 이제 뭐 충 또는 변절, 절개 이런 이미지가 올 수는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일반적인 문학작품에 수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양대군 조선시대 영모로 왕이 된 왕자라서 충성, 절개 또는 변절이라는 개념은 항상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봐봐.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이 아니었대. 무슨 얘기일까? 얼굴 한번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맺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자, 의미가 안 들어올 땐 항상 주어 서술로 잡아보라고 했어요. 자,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어떻게 했대?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정이죠? 결론이죠? 그럼 의미 구조를 봤더니 수양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수양의 가지를 넘었을 때 어떻게? 꽃과 잎이 믿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 다시, 수양가지 혼자서는 떨기만 했을 것이다. 즉, 수양버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누가 있었어야 되는 거다? 꽃과 잎이 소년일체 믿어줬었기 때문에 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수양대군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단순히 말 그대로 수양에 늘어진 가지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수양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수양버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얘 혼자서 된 건 아니고 꽃과 잎이라는 조력자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어를 좀 더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학작품에서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 주제. 두 번째는 구조적 특징. 세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했었잖아. 표현상의 특징, 녹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수양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 자, 이거는 단순한 묘사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넘다라는 것에 의지가 있다고 본다면, 넘다라는 것에 움직임이라는 동적 이미지가 있다고 본다면 얘는 의인법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꽃과 잎이 믿어준다라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의인화가 되겠죠. 의인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것이다 이런 것들은 4번 추측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이 정도 일단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양가지가 한없이 떤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여기도 의인화 보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1년은 전반적으로 의인화를, 자, 녹색만 펼쳐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정리하고 있으니까 확인이 되실 거고, 다시 한번 주제는 뭐였다? 혼자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교육자의 필요성이라고 주제를 잡을 수 있겠고,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정리해버리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첫 번째, 수양대군을 상기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단순히 수양에 대한, 자연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겠고, 당연히 묘사는 시각정보 묘사였겠죠. 자, 세 번째, 얘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봤다면 동적 이미지, 의인법을 읽을 수 있겠고, 추측의 어조도 있고, 조력자로서 이각법도 있겠고, 다시 한번 의인화도 보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한 닷새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자, 계속해서 아까도 나오는 건데 가정하는 거죠. 아니었다면 내용이니까 파란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정. 자, 가정을 했습니다. 아니었다면 담을 넘는 게 가지기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정에서 결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그 가지,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가지네, 핵심 소재. 그래서 핵심 소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면 이 가지가 여기로 이어지고 있고 다시 또 가지로 이어지고 있죠. 그럼 봐봐. 가지가 어떻다? 비가 있었고 폭설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나는 일이 된 거지. 비가 없었고 폭설이 없었으면은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네.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는 조력자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함께하는 동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 동료라는 의미를 우리 고전에서는, 우리 문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키워드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 그 비가 어떤 비냐면요, 고집이 센 비라는 거야. 또 밤새 정문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비가 고집이 세다? 인격을 부여했구나. 의인화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야. 비에 대해서 고집스러움을 느꼈고, 비에 대해서 정문만 쌓는다고 느낀 거야. 자, 이런 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다?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봐봐. 가지한테 신명이 난다, 감정어휘를 집어넣었으니까 역시 객관적인 대상이 가지에 감정을 넣어놨으니까 객관적 상담을 여기도 되겠죠. 당연히 의인화도 가능할 것이고, 당연히 여기도 의인화 가능할 것이고, 특히 가지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더더욱 의인화도 되겠죠. 자, 그렇게 가지의 마음을 멍세우고 담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다면, 또 여기도 가정이죠.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다. 즉, 수양에 늘어진 가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담도 있었어야 됐고, 비도 있었어야 됐고, 폭설도 있었어야 되는 거고, 꽃과 잎이 있었기 때문에 수양의 가지가 넘을 수 있었다. 그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력자나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수양이 꿈도 꾸고
실행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여기 조력자랑 동료를 찾으라는 게 나올 수가 있다고. 여기 조력자 동료는 뭐뭐뭐를 찾으면 되겠어? 1번 꽃, 2번은 잎, 3번은 비, 4번은 폭설, 4번은 뭐라고? 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조력자가 되기도 했을 거고 동료가 되기도 해서 결국은 수양의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목련가지나 감나무 가지 등등등이라고 봐봐. 아까는 수양의 가지였는데 이제 수양의 가지에서 이런 가지 저런 가지로 확장이 된 겁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자, 이것도 언어 유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비슷한 절을 사용했고 또는 운을 사용했고 비슷한 운이 반복되면 이런 것도 당연히 리듬감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리듬감이라기보다는 강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도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걸고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도반이라는 건 뭐다? 돌을 함께 갖는 벗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도박이지 어찌 보면은 동료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주제는 뭐냐? 도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즉 도박이라는 것 우리 어떤 모험, 즉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도반이라는 건 어떻게 갔다? 함께 갔다. 즉 동료가 있었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냥 넘은 게 아니라 이런 조력자나 동료 덕분에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표현법이라든지 작품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정수리, 담의 정수리 이런 것도 의인법이고, 가지가 꿈을 꾼다 이런 것도 의인법이죠. 자, 그리고 가지가 이런 걸 한다라는 것도 역시 의인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박, 도반 당연히 반복과 변주도 될 수 있겠고.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내신 대비로 작품 정리는 됐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 텐데 1번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동일한 식구나 시어의 반복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조법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적 상황이 없는 시는 없거든. 그럼 당연히 1번 끝인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고요. 두 번째, 공간의 이동이 있냐? 자, 지금 봐봐. 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소재 변화는 시선의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이동 확인되지 않고 화자의 정서 제시는 모든 작품에서 되는 거니까 O. 자, 단정이다. 아까도 얘기했지. 뭐 추측을 썼잖아. 그러니까 단정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문형 진술이냐? 즉 서리법을 썼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서리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봐야 되니? 것이다 같은 추측의 어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것이다 반복되는 거 보이죠? 노란색으로 것이다, 그다음에 것이다 이런 거 전부 다 추측이고, 이거 가지라든 여기는 서리법이 아니라 그냥 나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문형 어조도 없고 단정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표현에 드러난 화자라고 하면 1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1인칭 대명사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정답 1번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기억 기억에 대한 의미. 아까도 얘기했죠. 의나 놓치지 마시라고. 자, 그럼 암울한 거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누가 뭔가 실행을 하는데, 즉 지금 수양의 가지가 뭔가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조력을 받는다, 동료가 있다, 이런 거잖아. 당연히 암울한 분위기 주제 1번 정답 보실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력 동료를 여러 가지를 나열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여기 확장이라는 개념도 보였다는 거, 그래서 확장이라는 키워드도 당연히 보이셨을 겁니다. 이게 아마 니은 역시 보였고요. 자, 계속해서 디귿, 어형의 유사성을 이용한, 자, 아까 얘기했었던 언어 유희나 이런 분이라고 했었죠. 19구석 됐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도박이자 동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나한테 위험적인 소재들이, 그렇죠, 위험을 주니까 도박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나한테 그 위험을 뛰어넘는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도전을 함께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정답 1번 괜찮을 거고요. 자, 이연의 무엇보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습니다. 자, 이연의 무엇보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연의 무엇보다 봤더니 뭐라고 돼 있니?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밖에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자, 수양의 가지는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즉 담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수양이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담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수양의 가지한테 이거는 이중적 의미, 뭐라고? 장애가 될 수도 있겠으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도전 의식의 성취,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그럼 보자. 이 무엇보다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자, 공간의 전개 방식, 공간 이동의 전개 방식인데 공간 이동 지금 확인 안 된다 그랬고 아까 이번 문제에서. 두 번째, 동일한 상황의 지속적 반복, 회고는 회상인데 회상보다는 뭐야? 추측을 하고 있잖아. 자, 3번 선지,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니고요. 4번 선지, 화자가 의도한 시상 전개 방향으로의 초점을 유도한다. 저는요, 이거 4번 틀리기 힘들다고 보거든. 왜냐면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선지야.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왜 오답으로 설계하셨는지 제가 지금 좀 궁금한 점은 있어요. 이제 5번 선지 볼게. 화자가 특정 대상을 다른 대상들보다 주목하는 상황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주제가 정답 확률될 확률이 87%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분명히 4, 5번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4번도 맞는 선지거든. 그런데 가장 적절한 것이라 그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정답 확률이 높다는 걸 생각을 해보잖아. 봐봐. 그럼 주제라는 건 뭐야? 특정 대상에 대한 것이 주제잖아. 그리고 그거를 강조하고 주목하게 하는 게 주제잖아. 즉 주제 전개 방식에 쓰였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선생님은 설계를 하신 거예요. 왜? 주제가 의식 무의식에 따라서 정답 선지 설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4번 선지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무엇보다 그런 가지의 마음을 세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4번이 틀렸다기보다는 5번이 더 적절한 거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4번이 틀렸다기보다는 4번보다 5번이 더 정답이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4, 5번이 훨씬 정답이겠지만 더 적절한 게 5번이니까 5번을 골랐어야 된다. 이유는 뭐다? 주제에 관련된 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경쟁하는 선지일 때는 주제 선지거나 더 적절한 거 찾는 이런 기술적인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좀 가려 있는데 1번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명시적 청자니까 뭐가 있어야 돼? 말 그대로 2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돼. 자, 2번 선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반복이 있었으니까 이거 좀 더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저는 2번 괜찮아 보입니다. 자, 3번 선지 사라져가는 대상 안타까움 이런 거 아니고 관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 상관물이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관조라긴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주제의식 부각 부분 보면 이것도 맞을 수도 있거든. 자, 그럼 봅시다. 4번도 일단은 정답에 우리가 올려놓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대상과 소통한다? 대화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다시 1번, 2번, 5번 중에 1번, 2번, 4번 중에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2인칭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1번 확실하게 틀렸고 정답 2개 골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2번과 4번 될 건데 선생님 아까 관조는요. 자, 아까 얘기할게. 자, 관조라는 거는 이게 이 문학 개념어는 상대적인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자 오해 감정을 표출했다고 해서 관조가 아니라 통념적으로 사람들이 한 15의 감정을 느끼는데 내가 오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관조적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통념이 한 15 정도인데 내가 표현을 5 정도로 했으면 이걸 관조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볼게. 사물을 관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냐?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어디라고? 감정이입 부분이나 또는 객관적 상관이라고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다고. 그런데 역시 주제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관조인가? 이겠지만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제, 거시적으로 보자면 보기도 나와 있지만 사물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오고 있으니까 출제자는 관찰과 관조라는 말을 동의적으로 본 거죠. 왜냐하면 관찰하면서 감정을 집어넣은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2번, 4번인데 이런 접근을 절대시킬 수 없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4번도 맞을 수 있다니까. 하지만 5번이 더 적절했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얘는 더 적절한 선지일 수도 덜 적절한 선지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지 간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연습까지 하셔야 되겠고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화자는 없었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4번도 역시 사라져가는 대상 이런 거 주제 아니고요. 5번도 대화체 없으니까 남는 거는 2개고 정답 2개라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소급법으로 문제 푸는 거. 약간 내신형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네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년에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 봐봐. 인하다라는 게 인과구조인 거잖아. 그러니까 가지의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집생과 도리 없는 통에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성격을 보인다. 자, 봐봐. 통이라는 것도 인과구조야. 고집생과 도리 없느니 이렇게 이어지자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얘는 아까 뭐 조력자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력해주는 거니까 이번은 당연히 틀린 게 보이셨을 것 같고요. 동시에 얼굴 한번 못 맞췄다. 그 다음에 뭐 한없이 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게 아니라 조력자가 있었으면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거지 조력자 없으면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게 아니라 조력자 유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3번 선지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해서 정수를 타넘는 의미를 드러낸다. 사실 저는 좀 3번 같은 게 뭐냐면 내용을 찾아보면 내용 있는 거 아닌가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 안 될 때면 일단 넘어가 보세요. 4번 선지 볼게. 1년에서 가지만에와 혼자 선언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 자, 봐봐. 벌써 이게 주제야, 가지의 상황이. 즉, 혼자 사냐? 못한다.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주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선지가 정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단밭을 가두어 3년의 색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내용을 찾아보면 이건 뭐지? 자, 여전히 지금 복잡한 내신 문제들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제에 집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주제에 집중했을 때 이렇게 정답이 보이는 이 느낌을 좀 잡아주셨으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지에 대한 이해요. 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잖아. 이런 거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 2번.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아까 우리가 주제의 전개 방식을 봤을 때 확장되는 거 보였으니까 전 2번 괜찮아 보였고요. 간섭 최소화가 아니라 간섭을 지금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 간 거잖아. 불안 같은 거 모르겠고 반성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정답 2번으로 가시겠네요. 자, 이 느낌이야 이제.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잘 정리하셨고 마지막 7번 문제 수업을 들었고 이걸 제일 어려워했으니까 문제 다시 한번 정확히 풀어보고 같이 또 봅시다. 전형적인 내신 스타일 문제로 정답은 5개 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이제 이게 약간 오히려 저는 학생들이 문학 연습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말은 아끼고 일단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좀 설명을 드리면 수양의 부분으로 나눠 살폈다. 봐봐. 일단 수양의 가지도 있었지만은 1년에 꽃도 있었죠. 잎도 있었죠. 그럼 봐봐. 수양의 부분을 나눴다. 맞죠? 그럼 봐봐. 꽃과 잎 덕분에 어떻게 됐어? 뭔가 지향을 했잖아. 그럼 꽃과 잎이 조력도 해줬고 동료 역할도 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자, 하나의 통합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지향할 수 있었고 나갈 수 있었다. 그럼 1번 선지 괜찮은 선지 되죠. 자, 2번 선지. 그렇죠. 주변의 지적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가정과 결론. 주변의 조력 때문에 됐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역시 가능한 2번 선지고요. 자, 3번 선지. 가제마을 머무세우는 것은 자연물이 의지를 발휘해 이겨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다. 그렇지. 왜? 얘네들이 지금 결국에는 뭐냐? 가지가 담을 뻗어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 자연물이는 가지가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현실적 제약은 뭐다? 담이니까 현실적 제약인 담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3번도 적절할 겁니다. 자, 4번 선지. 담쟁이 줄기의 속성을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데 주목해서 내적인 것을, 자, 이제 4번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담쟁이 줄기의 속성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그래, 우리가 동료 또는 공동체 의식으로 뭔가를 향해서 지향해보자, 극복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럼 동료나 공동체가 지향이나 극복을 한다는 외부의 도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적인 것들, 내적 동기 이런 것을 주제의식이라고 봤다면 4번 선지처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즉 내적 동기가 중요하고 내부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그걸 잊었어? 넌 안 돼. 넌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안 돼. 라는 얘기를 이렇게 4번 선지처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담의 미를 사유화해서 담이 도박이다 도박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따릅니다. 뭐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왜냐면 봐봐. 담을 넘는 게 담이 중의적 의미라고 아까 계속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은 충분히 좀 이 정도면 전 난이도 있는 내신 문제였다고 보이는데 뭐 해설 잘 들으셨고 복습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